안산시 의정의 부회장 유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이 벌써 2024년 11월 1일이 되었습니다. 날씨도 정말 좋고 책 읽기도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먼저 강의해 주셨던 안산시 의회에서 그 의회 사무국장을 역임하셨던 이장원 전 국장님께서 또 강의를 해주시는데요. 이 주옥 같은 강의를 많은 분들이 오셔서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아직까지는 많이 못 오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박명훈 학장님의 인사 말씀을 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요새 재선 3선 많이 나와요. 왜 그런지 알아요? 협의회장 내지는 국회의원한테 돈만 갖다 주면 돼요. 가본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2명 들어가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사무실도 없어요. 전 그래서 그런 경험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의 시정과 의정,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 사단법인과 동시에 하다 보니까 많이 홍보도 안 돼 있고 또 때로는 오해도 있고 지금 여기에 우리 정관 29조 2항에 의해서 사무실 직원들을 뒀어요. 그 사무실 직원분들이 그나마 해서 바깥에 홍보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유튜브에 많이 나가니까. 그런데 우리의 내실을 못 갖추고 있어요. 의정회 회장이 혼자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임원과 이사들, 회원이 같이 해서 경기도에서 최초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같이 힘을 합쳐줬다는 말씀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요일만 되면 불안해요. 앞으로 우리 임원들의 라도와의 강사님들이 좀 힘을 받을 것 같으니까 우리 오늘 특별히 이병우 이사님, 의원님, 전 의원님이 전화 온다고 얼마나 흡족했는지 모르겠어요. 전화가 오셨어요. 7시 반까지 도착하는데 일찍 오셨더라고.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강사님은요, 지난번에도 우리 예산에 대해서 하시지만 의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신 분이에요. 저 초대 때부터 같이 있었고, 근데 이제는 의회를 가면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배우지 않고 가다 보니까 뭐가 뭔지도 용어도 설명이 안 돼요. 그런 걸 하나둘씩 배워서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자치대학을 만들었지만 전달이 잘못됐는지 여러 가지로 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학장으로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읽은 그 구절 중에 그 솔로몬 왕이 정말 동서고금을 통해서 수많은 그러한 유명 인사들이 있었지만 원 없이 살다간 사람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또 그 수많은 좋은 말들, 명언을 많이 남긴 사람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었다고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한마디가 뭐였냐면 현재를 즐겨라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은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많이 있고 안산시의 시민이 많이 있지만 그 시민들의 힘으로 그 동력으로 안산시가 또 이끌어져 가는 거겠지만 그 중에 누군가 리더 한 명이 또 안산시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 오늘 이렇게 저쪽에 김문정 회장님도 와 계신데요. 한 번도 결석도 안 하고 이쪽에 또 계시는 두 분도 결석 안 하시고 이렇게 와주시거든요. 이러한 분들에 의해서 안산시가 그리고 안산시 의정회가 또 이렇게 열심히 앞을 향해서 미래를 위해서 달릴 수 있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아마 안산시 의회에서 이런 분들을 좀 뵐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렇고 우리 박명훈 회장님도 학장님도 아마 거기에 힘을 십시일반 다 보태지 않을까. 뭐 정진교 전 의원님 그리고 지금은 사무총장을 맡고 계신데요. 뭐 더 말할 것 없이 다 아마 큰 힘이 되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를 즐기면서 오늘의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강의 들으신 게 큰 힘이 돼서
또 현장에 가서 일하시는데 또 그런 에너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이제 학장님께서도 우리 강사님 소개를 해주셨지만 정말 찐찐 안산 사람입니다. 먼저 강의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주가 고향이시지만 나는 40년이 넘었다 안산에 온지, 그래서 정말 난 안산 사람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긍지가 또 안산을 지탱해주는 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말 찐 안산 사람 우리 전 의회 사무국장님 이장원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장원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석박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전문 강사도 아니에요. 그것은 다만 의회와 안산시에서 그동안 근무하면서 느꼈던 점, 경험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저도 배운다는 느낌으로 여기 나왔지 여러분을 강의할 정도의 실력은 있지 않다는 것을 먼저 솔직히 고백드리면서 저도 같이 공부하는 느낌으로 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 및 조사를 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상 요거가 실생활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어요. 이게 실생활하고는 약간 떨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러분이 시의원 내지는 도의원이 됐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이게 조금이라도 느낌이 오지, 그냥 우리 일반 시민으로서 느끼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조금 딱딱하고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그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저번에 시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오늘은 의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해서 뭐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시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또 어떤 두 자치단체의 구성은 수레바퀴라고 항상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수레바퀴가 바퀴가 두 개 있는데 한쪽은 집행기관이라고 불러요. 안산시의 집행기관 이렇게 부르고 그 옆에 있는 바퀴는 안산시 의회예요. 두 수레바퀴가 잘 같이 굴러가야지 한쪽 바퀴가 고장나든가 이러면 가수가 자치단체가 잘 굴러갈 수 없다라고 그래서 두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야만이 지방자치단체가 잘 운영이 된다. 이렇게 해서 구성은 안산시 의회와 집행기관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고, 요거 두 개 기관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서로 독립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호 보완 및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의회 역사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 안산시는 86년 1월 1일부터 안산시가 됐어요. 근데 그 전에부터 이제 시나 그 광역자치단체가 있던 것은, 최초의 지방자치가 시작된 것은 1952년 5월 10일에 첫 지방의회 선거를 시작해서 지방자치가 최초로는 52년도에 시작됐어요. 근데 61년도에 군사정부 포고령에 의해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중지됐었어요. 중지됐다가 그동안 쭉 가다가 91년도에 드디어 안산시도 91년도에 다시 시작이 됐다. 근데 우리 안산시는 그 초대의회가 91년도부터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대의회는 안산시 경우에는 91년 4월 5일부터 95년 6월 30일, 요게는 좀 딱 4년이 조금 너무 길어요. 예, 그때 당시에 초대만 그래. 초대만 4년을 조금 더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초대가 시작돼 있고, 현재는 구대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2022년 6월 1일 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9대째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원님들은 뭐 임명하는 게 아니고 직접 주민에 의해서 선출되는 선거직 지방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고요. 시민을 위한 봉사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의원은 지금 현재 뭐 변동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현 의원님은 20분이 활동하고 있고요. 시민을 대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시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는 지금 8개의 선거구가 있는데, 여기 선거구마다 2명 내지 3명을 선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명 있는 데도 있고 2명 뽑는 데도 있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비례대표 2분이 계셔가지고 총 20분이 지금 안산시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의회의
의장단 구성은 지금 의장님 한 분, 부의장님 한 분 이렇게 해서 임기는 2년. 그러니까 총 지방의회 의원 임기가 4년인데 의장단, 의장 및 부의장님은 2년 하고 또 중간에 한번 바뀌셔가지고 2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요. 위원회는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회가 지금 4개 상임위원회가 좀 돼 있고요. 나머지 특별위원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밑에 이제 의회사무국이라는 공무원 조직이 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좀 4개가 있는데요. 의회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여기에 항상 열려있는 상임위원회가 지금 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의회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줄기로 말하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안을 처리하고 결산을 승인하고 오늘 배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하고 또 진정민원을 처리하고 청원을 처리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이런 업무가 주는데 상당히 요 외에도 많은 업무가 있는데 대표적인 업무는 이런 일을 의원님들이 하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의회에 대해서 그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시작하기 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잠깐 동영상을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6월달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6월달에 했는데요. 그 기획행정위원회 시작하는 걸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안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단순 지적보다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하여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같이 고민하고 정책 방향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정책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위원장님이 인사 말씀을 맨 처음에 있고요. 그 다음에 증인선서를 맨 처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행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정책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가특범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1일 안산시 청년집권과장 박진구.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 결과에 요 다음에는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한 처리 결과를 각 실과장님 하고요. 요거는 곧 지난 다음에 이제 행정감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잠깐만 보고 그다음에 잠깐만 더 보겠습니다. 저 안산 러브송이라는 노래를 작곡해서 재능 기부할 것으로 지금 저희가 저희하고 약속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로 만드는 건가요? 거의 음원이 지금 나왔고요. 네. 지금 기부 뭐 각서 이 정도 저희가 받으면 제가 그거를 아마 뭐 다음 달 빠르면 다음 달 정도.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인데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약간 좀 디테일하게 좀 서론적인 것을 이론적인 것을 뭐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일반적인 사항과 감사계획서 작성, 자료 제출 요구,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 방법, 감사 실시 후 조치사항, 그 밖의 사항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반입니다. 행정사무감사란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뭐 꽃이라고 부르는데요. 의정활동은 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이외에도 조례안 제정 심사, 예산안, 결산 심사, 시정질의 질문 이런 게 쭉 있고 그 밑에 행정사무감사 및 사무조사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부르는 사항이 의정활동의 제수단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매년 일정 기간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실시하는 감사활동을 말합니다. 여기서 사무 전반이지 일부 부서를 선정하는 건 아닙니다. 전 부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요. 1년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체는 본회의에서 상임위가 없는 데는 본회의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주로 상임위원회가 있는 데는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그 상임위가 있어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의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주체로 나눠서 하는데 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말씀드려요. 상임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상임위원회 활동은 아닙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이 아니고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위원회 기획행정감사위원회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 뭐 자꾸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감사위원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왜 필요한가? 우리 조그만 모임이 하나 있어도 회장이 있고 그 다음에 총무가 있고 그 밑에 꼭 하나 달라붙는 게 감사예요. 감사가 없으면 조직이 썩어간다고 그래가지고 꼭 감사를 두기 때문에 이 감사가 들어있습니다. 의회 역할 중에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단체장의 일방적인 독주 전횡을 방지할 목적이 가장 크고 사업 추진 현황, 적합성 여부 등을 점검하고 예산 심의 시 예비 자료를 습득하기 위함이며 조례 재개정 입법 정보를 파악하고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임해야 되느냐? 일반 상임위원회 활동하고 약간이 좀 달라요. 뭐 비슷한 점도 있겠지만 왜 이럴까? 물음표를 달고 임하라. 두 번째, 의원이 아닌 시민의 중심에서 생각하라. 동전의 양면, 비판적 시각에서 출발하라. 사업의 한목적성은 기본에서 시작하라. 관행을 그대로 인정하지 말라. 대부분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관행이라고 답변을 많이 해요, 공무원들이. 관행입니다. 근데 그 관행을 용서하지 말고 관행이 잘못된 거 있으면 과감히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자세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뜻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행정사무조사라는 두 가지 명칭으로 이제 사용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딱 하는 걸 행정사무감사라고 하고, 특정한 사항에 의해서 별도로 구성해서 특정한 시기에 하는 것을 행정사무조사라고 부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요구가 없어도 당연히 실시하는 거고, 행정사무조사를 하려면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나 본회의에서 의결이 있으면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사무에 대해서 하는 거고, 행정사무조사는 사무 중 특정 사항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행정사무조사가 됐습니다. 실시기간은, 이게 기간이 뭐 짧은 게 하나의 문제인데, 기초자치단체, 시군, 구는 9일을 하게 돼 있고요. 도단위, 광역자치단체는 14일을 하도록 돼 있는 게 행정사무감사고, 조사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기 때문에 특정 정해져 있는 행정사무조사의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실시조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회의, 상임위, 특별히 이렇게 돼 있고요. 사무조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 방법은 보고 요구와 질의, 서류 제출, 증인 참고인 출석, 현지 확인 등을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시정이 잘못된 사항을 시정 요구하고 행정의 적합성을 확보하게 한 본능적 기능이 있는 반면에, 실태 파악하고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보조적 기능을 가지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법률적 감사보다는 대의적 감사에 중점을 둬라. 시청의, 그러니까 집행부의 감사를 여러 군데서 해요. 시청 자체에 감사 담당관이나 감사실이 있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방법도 있고, 도에서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는 광역단체에서 또 감사를 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감사원에서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는 하는 건 아니지만 감사원에서 감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병문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의회에서 하는 감사는 그런 디테일, 뭐 금액이 얼마 틀렸느냐, 뭐 얼마를 유용했나, 이런 디테일한 것보다는 좀 대의적으로 한목적성을 따지는데 중점을 두고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감사,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감사원 감사, 상급기관과 정부합동과 집행부 자체감사, 이런 감사하고는 약간의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복성, 1년에 한 번 반복적으로 한다.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 있다. 타의정 활동과 연계되는 사항이다. 기간은 아까 뜻이 안산시의회는 9일 동안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9일이 후딱 지나가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감사는 1년 내내 준비해서 실질적으로 9일 동안 하지만 준비 기간은 1년이다. 1년 동안 준비해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실시하는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를 보면 지방의회는 사무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할 수 있다. 네, 안산시 의회는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방법은 공개회의에서 질의 및 답변을 하거나, 이 유형은 서류감사 위주하고 현장감사 위주로 하는 게 이 유형인데, 대개 1유형을 하게 되지만 2유형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이걸 질타를 많이 받더라고요. 이건 깜깜이 감사다. 뭐 체력 기록도 안 남기고 그냥 의원님 기능에 집행보고 수석도에서 끝내버리는 그런 감사를 하는 시군도 아직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지금 1유형에 의해서, 안산시의회 같은 경우 대부분 의회가 마찬가지지만 인터넷으로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 감사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일 진행 순서는 아까 조금 보셨지만 감사 실시 선언을 위원장님이 하시고, 감사위원장님이 인사를 하고 증인 선서를 하고 업무 보고 및 지난해 처리사항을 보고하고,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감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를 뭐 질이라는 말씀도 쓰고 질문이라는 말씀도 쓰는데 감사에서는 그냥 감사를 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적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가 다 끝나면 강평을 하게 돼 있고 종료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감사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하는 바에 따라 1차 정례 또는 2차 정례에 회기 내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1차 정례에 하도록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각 지자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면 바꿀 수 있는 건데 안산시에는 현재 조례가 6월달 하도록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기간은 광역자치단체의 시도는 14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9일 이내에서 하도록 이걸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요거에 맞춰서 합니다. 안산시에도 매년 9일간 그렇게 9일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에 나와 있는데요. 해당 자치단체에 있는 조직은 다 해당이 됩니다. 본청이 실국과 해당 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읍면동 이렇게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지방 공기업, 위임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요거는 다 하는 건 아니고 본회의에서 선정해서 의결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고요.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연하는 법인, 요것도 의무적 기관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에서 본회의 4분의 1의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 저희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산 도시개발 이런 데가 지금 거의 50% 가까이 출자를 하기 때문에 했는데 매년 저희는 그 본회의 의결을 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 보조금 단체를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긴 있는데요. 이것도 아마 본회의 의결 받으면 할 수 있는 거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계획서도 이제 작성해가지고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본회의 의결 받아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데요. 그 내용에는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 일정, 감사 요령, 감사 상소, 기타 감사에 관한 사항 그렇게 돼 있고 감사위원회 의결, 내가 상임위원회라고 자꾸 표현했는데 이게 감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기획행정감사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한다. 이렇게 하고 일부 지자체는 감사위원회가 의회 운영위원회가 협의회에 작성하고 본회의에 승인을 받는데 저희는 의회 운영위원회하고 협의사항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하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 의결 대상 기관, 아까 위에 있는 거는 의무적 그냥 무조건 별 의결을 안 받아도 하는 거고요. 요 밑에 있는 본회의 의결 대상 기관에는 여기 기획행정위원회는 안산시 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안산시 자원봉센터 이런 거는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 감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 발언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감사 일정 및 장소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감사 요령 및 감사 진행 순서,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자료 작성, 증인 출석, 증인이 몇 명을 채택할 건가, 최종적으로는 감사 보고서 작성,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감사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감사위원회에서 작성한 다음에 본회의 의결 받아 감사하기 전에 그러니까 6월달에 하면 5월달이나 4월달 정도에 요 감사 계획서를 승인 받은 다음에 본회의에다 증인 출석 요구서를 이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서를 먼저 보낸 다음에 자료 제출 요구도 하고 자료 제출 요구도 대부분이 본회의 의결 받아서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러니까 6월달에 하지만 그때 감사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한 4월달쯤에 자료를 요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5월달까지 작성해서 내라 감사하기 전에 받아서 이렇게 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 계획서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서류 제출이나 증언 출석, 의견 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3일 이전에 도착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증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지 못하면 출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요새 대통령 영부인님 뭐 출석 요구 아까 보냈는데 전달이 안 되잖아요. 전달이 하기 때문에 그걸 뭐 고발하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달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데 전달이 안 되면 효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회에서 사전 의결하고 뭐 그 세 가지 감사 채택의 건, 자료 제출 요구의 건,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요 세 가지를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한 4월 달쯤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례에 의하면 감사계획서 조사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가? 제의 요구되면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중단되는가? 지방자치법 120조를 보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이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제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법에 위반된다 그러면 제의를 요구하고, 제의를 요구하면 본회의에서 다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산시는 아직까지는 이런 일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 감사계획서를 의결하면 감사계획서를 의장 명의로 해당 자치단체 장에게 이송하도록 되어 있고요. 각종 요구서의 발의는 의장 임명으로 갑니다. 감사위원장님 이름으로 공문서가 가는 건 아니고요. 그 의장님 이름으로 출석 증인 출석 요구나 자료 제출 요구나 뭐 이런 감사계획서 송부나 이런 게 다 의장님 이름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함에 있어서 자료 제출 요구가 상당히 중요해요. 자료를 어떻게 얻느냐. 차라리 이 폭탄이 있어야 폭탄을 터뜨리는데 폭탄을 사전에 얻지 못하면 뭐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폭탄이에요. 이게 자료를 잘 확보하지 않으면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료 제출 요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련 규정에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보면은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자치단체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 그 사실을 보고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 제출 요구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자기 데스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출을 지정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거부할 수도 있어요. 했어. 네. 그거는 그런 사례가 없어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임무적 사항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뭐 지금 회의 때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놓은 거고요. 감사를 함에 있어서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하게 저해되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된다는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기관에 대해서 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저해할 수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자료 요구가 써 있는데요. 감사 시작 1, 2개월 전부터 하라 한 게 아니고 저희도 대부분이 4월 달쯤에 이거를 의결을 해요. 그래서 4월 달쯤에 의결을 해서 자료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 5월 중순경에 받아서 뭐 한 열흘이나 뭐 그 정도 검토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감사를 하면서도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3일 정도는 여유를 줘야 돼. 첫날 하는 경우에는 3일 후에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전체적인 거는 한두 달 전에 요구를 해서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부형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소속위원회의 제척 회피 현황, 이게 세부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받는 게 이제 세부형 자료 방법이고요. 5년치를 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받는 거고요. 시계열은 마찬가지로 5년이나 이렇게 그동안 추이, 요런 것을 받아보는 방법이 시계열 방법의 자료 요구 방법입니다. 도표형도 있습니다. 그 5년 동안에 이렇게 도표로 해가지고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를 하려면 직접 거기 가서 이거를 막 질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전에 감사 질문서를 미리 작성해가지고 감사에 활용하면 상당히 좋은데 바쁘셔가지고 이거를 많이 활용은 안 해요. 그냥 직접 가가지고 감사 자료 가지고 그냥 하는데 원칙상으로는 이거를 국회의원님 같은 경우는 질문서를 사전에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자료를 아주 디테일하고 그 자료를 또 전문인 또는 전문자에 대해 그 검토를 받아서 이런 보완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감사하는데 지방의회도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들이 상당히 사전에 질문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타시근고의 비교 이런 것까지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비교 수지를 만들어서 질문지를 먼저 만들어서 활용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문제점 끝으로 대안 제시까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인 채택하는 방법인데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나와 있고요.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여 증인으로 선수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장을 증인으로 부를 수 있느냐?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는 거죠. 공무원, 시장님도 당연히 공무원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산시의회에서 채택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데 채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증인은 반드시 증인 선서를 하는 거고요. 참고인은 선서를 안 합니다. 의견 질문만 받습니다. 그냥 고의적으로 입원한 거는 그냥 정당한 사유로 안 볼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확인을 해봐야죠. 확인을 해봐가지고 고의냐 진짜냐 이거를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의결하시면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타 위원회 소관 사항을 증인으로 부를 수 있느냐? 대리 출석을 할 수 있느냐? 기관장이 출석 요구를 할 수 아까 나왔는데 당연히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대리 출석할 수 있는 거 기관의 증인이라든가 일반 증인 경우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아닌 타부서 장을 부를 수 있느냐? 당연히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협의를 타부서 행정위원회가 협의해서 일정 같은 걸 조정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면은 제 사항에 따른 위에 사항이 좀 안 나와서 그런데 사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위중의 판단 기준은 위원님들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짓 증언하면 고발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불산소속하면 고발 대상은 아니고 과태료만 하는 거고 위증을 하면 고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가장 잘 아는 분야에 집중하세요. 관련 자료, 서류는 사전에 요구해서 파악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얻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언론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있어요. 평소에 언론에서 문제점을 시정에 대해서 꼭 언론의 문제점이 지적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을 사전에 모아놨다가 질의에 활용하라 이렇게 하고 전문가의 사전 도움을 받아라.
또 비슷한 자치단체 계열 비슷한 다른 것도 있지만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 현황이나 이거 비교해서 감사하라. 또 민원인의 뭐 이렇게 제보 들어온 거는 민원인과 접촉을 많이 해서 그 문제점을 파악하라. 그리고 현장을 가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질문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핫 이슈를 잡으라.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가보지 않고는 질문하는 게 맹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파악하고 현장 질문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준수했는지를 확인하고, 핫 이슈가 될 만한 것을 타겟으로 해서 질문하라. 문제가 문제라는 것은 그 질문 건수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많은 것, 또 신문에 난 것, 이런 것을 집중하라는 얘기고, 비교 평가하라. 통계 자료를 활용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활용하고 타 지방적 재산치를 벤치마킹해서 감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는 페이퍼로 하는 게 아니고 발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성패는 사전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현지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감사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의 확인 및 중요한 증거는 사전에 수집해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한 방법으로 현지 확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구를 활용하라. 그 감사장에 패킷이나 뭐 이런 실질 뭐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고 감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홈이면 홈이, 낫이면 낫, 이런 걸 들고 감사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하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는 12월 30일자로 올해는 끝났습니다. 네. 요즘에는 또 다른 뭐 요새는 예산심의 시작됐더라고요. 예산심의. 국정감사 하면 정인을 부를까요? 네, 정인을 부르죠. 정인을 부르고 정인 말을 들으러 왔는데 네. 정인 말을 안 듣고 혼자 소리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정인을 불렀으면 정인의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그냥 못하게 소리 되잖아요. 그거는 그 평가단이 있습니다. 평가단에서 이번에 국감한 걸 평가해 보니까 D학점 줬더라고요. D학점. 근데 어떤 분들은 D학점도 아깝다, F도 아깝다라는 말이 방송에서 나오더라고요. F점수도 아깝다. 이번에 국정감사는 맹탕 국감이었다. 뭐를 했는지 모르겠다. 얻은 게 뭐냐,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1년 정도의 이제 국회 활동을 보고 이제 질문하고 돼야 하는데 그냥 자기가 이제 못하면 소리 지르고 그만하시오 하고 무언하면 내보내버리고 인간 얘가 붙으니까 많잖아요. 그거는 하여튼 국민들이 평가해가지고 다음번 선거 때 반영을 하셔야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걸 처벌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